김의겸 의원이 오늘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뿔테 안경 쓴 깡패다. 법무부 장관한테요. 어. 저 지금 뿔테 안경 쓴 깡패는 저기 뭡니까? KH 배상윤 있잖아요. 배상윤. KH 배상윤이 뿔테 안경 쓴 뭐 기업 회장이긴 하지만 네. 그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이 조양은도 뿔테 안경 쓰고 다니잖아요. 아니 원래 깡패들 다 감옥 잡혀가면 뿔테 안경 많이 써요. 네. 네. 근데 김의겸 씨가 지금 한동훈 장관을 일컬어서 저 오늘 아침 뉴스네요. 네, 라디오에 나와갖고 예.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에 나왔네요. 라디오에 네. 나와서 그 개인 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다. 한 장관을 자꾸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동훈 장관이 국회 사무처와 MBC를 압수수색하며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 아유.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MBC 기자가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인 한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냐. 또 그걸 유출한 언론사가 MBC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냐라고 하면서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뭐 거짓말이나 본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논리적으로 못 이기니까 네. 이제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뭐 다른 건을 가지고 하면 되지. 사실 이거는 수사권을 가지고서 과연 이게 보복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 검언 유착 때 채널에 압수수색 할 했을 때 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리고 저 한겨레에서도 이런 사설을 썼더라고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합법적인 틀에서 이루어질 때이지 네. 이렇게 불법으로 검언이 유착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걸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썼어요. 어이가 없네. 네. 저는 사실은 이 내용의 진상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어저께 이루어졌던 그 네.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네. 여러 가지로 좀 뭐 특히나 이제 MBC 뉴스룸에 들어갔잖아요. 네. MBC 뉴스룸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검찰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도 뭐 압수수색 받은 바 있고 그리고 뭐 TV조선 같은 경우에 뭐 TV조선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막은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과거 2009년에 MBC 광우병 PD 수첩 네. 보도 때 그때도 그 PD 수첩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관들이 MBC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MBC는 직원 노조원들 뭐 이렇게 다 나가가지고 스크럼 짜고 압수수색 막았어요. 네. 그래서 MBC라면 그렇게 언론 자유와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왜 어제는 압수수색을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뒀지? 물론 이제 반대한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래서 MBC 분한테 그 정황을 대충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어저께 검찰 수사관들이 왔을 때 압수수색 왔을 때 한 20명 정도가 예. 나갔답니다. 그래서 나가서 20-30명이 피켓팅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 MBC는 신문사처럼 방송사에는 기자들의 정해진 자리가 없다. 네. 정해진 자리가 없으니까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다. 돌아가시라. 네. 라고 하니까 압수수색 팀에서도 그러냐. 그럼 그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겠다. 네. 당신들이 가이드 해달라. 데리고 가달라. 해서 뭐 보도본 사무소에서 데리고 들어갔대요.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 봐라. 이거 봐라. 우리는 정해진 자리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하게 막았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네.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이드해서 들어왔으니까 뭐 지금 일각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언론 탄압이다라고까지 하기에는 그리고 또 한겨레에서 또 그런 사설도 썼었다고 하니까 과거에 채널A 때. 아니 채널A 때는 한겨레가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채널A가 밝혀야 된다고 썼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사실 이것도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가 네. 민주당 브로커한테 유출된 것 때문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과거에 저희 20분 전에도 했습니다만 네. 그 김민석 강서구 의회 의원이 구의원. 예. 구의원이 한 MBC 그러니까 민주당 본인이 민주당 출신 브로커라고 였고 선거 관여 업무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USB를 하나 받습니다. 네. 그 일종의 제보를 받은 거죠. USB를 하나 받아가지고 강서구 의원 당신도 앞으로 정치 계속 할 거니까 여기 USB에 담긴 내용이 유용할 겁니다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 USB를 열어봤더니 한동훈 장관의 초본, 주민등록 초본이니까 가족 관계가 다 나오는 거죠. 가족들이 누구누군지. 그리고 또 부동산. 지금 나온 부동산, 10몇 년 전에 부동산 거래했던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회 보좌관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인사청문 자료를 자기가 많이 다뤄봤대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인사청문 자료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훨씬 세세한 거예요. 아, 그래서 예. 그 자기한테 그거 준 사람은 예. 선의로 줬는데 네.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분이 경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네. 경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은 당신이 받았던 USB에 MBC 기자에 관한 내용이 있었느냐 하니까 네. 거기에는 없었대요. 없었는데 경찰이 자기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자기한테 그 USB를 준 사람부터 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겠지요. 네.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민주당 활동만 한 게 아니라 네. 열린공감 TV에서 6개월 동안 기자 생활을 했대요. 아, 더 탐사가 된 열린공감. 열린공감, 예. 더 탐사. 예. 아, 거기에서 강진구. 하는 네, 거기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했고 네. 그때 그러면 얻은 거냐? 네. 뭐 하여튼 아마도 그런 거를 경찰이 수사를 했을 것이고 네. 추정입니다. 네.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문 자료나 이런 것들은 기자들이 국회를 출입을 하니까 네. MBC 기자 이름이 나온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기자가 취재의 목적으로 취재의 이를테면은 자료 확보 차원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 하면은 언론 탄압이다라고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유포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네준 거잖아요. 예. 이 유튜브 매체라고 하는 게 이제 열린공감 TV에 예. 있었던 그 서모지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청담동 그거 일으킨 매체. 예. 거기에 어디서 받았냐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간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예. 아마도 진술이 있었겠죠. 네. 누구한테 받았다. 네. 그러니까 특정을 해서 MBC의 모 기자를 특정해서 주거지 압수수색했고 네. 휴대폰 압수수색했고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렇게 세 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저희도 언론으로서 검찰이 언론을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참 애매한데요. 아니 애매한 근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애매할 게 없는 게 네. 제가 만약에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받아서 제가 제 기사에 활용을 한다거나 제가 기사에 쓸 수는 없지만 이 초본을 보니까 이 상황이 맞네라고 그렇죠. 해서 판단을 해서 기사를 쓰는 거를 경찰이 저를 압수수색을 한다면 이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제가 일종의 정보 브로커처럼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친하니까 타 매체에 있는 뭐 타 유튜버한테 혹은 그랬다. 야, 너 이거 갖고 이거 활용해. 너 요새 한동훈이랑 많이 싸우던데 라고 자료를 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라고 보호막을 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기사를 쓴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저건 이제 여기 채널 A가 어저께 보도할 때 그림입니다. 채널 네. A 그림인데 네. 이렇게 간 것 같다라고 네. 요 지점을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보가 어떻게 민주당 브로커 손에까지 들어갔는지 네. 민주당 브로커라고 주장하는 사람 네. 손에 들어갔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언론 탄압이라고 할 만큼 무슨 보도나 이런 거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맞습니다. 밟아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제가 보는 안건은 그렇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기자가 바이든 날리면 요거를 했던 그 기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권의 괘씸죄가 돼서 이 기자가 한동훈 장관 뭐를 기사를 썼는데 근데 마침 이 친구가 이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올감해서 얘를 한번 조져보자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이 친구가
열린공감 지금은 더 탐사인가요? 네. 더 탐사에다가 이 정보를 전달을 해줬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언론 자유의 잣대를 여기다 들이댈 이유는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네. 뭐 어차피 오늘 저기 김의겸 의원이 뭐 보복 수사로 보복한다 네. 이 프레임 하고 그다음에 언론 탄압한다 네. 이 프레임은 아마도 지금 어쨌든 좋은 빌미를 제공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다들 자기 할 일은 하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 최근에 지난주에 제대로 할 일 한 거 하나 하고 가실까요? 네, 늘 공정성과 상식의 기초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리 사이먼님 감사합니다. 첫째, 국가배상 액수 산정 시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현재는 국가의 과오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적은 액수의 국가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배상액의 산정 시에 병역 의무 대상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복무 기간만큼은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 기간을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도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에 상당히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크게 뉴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마침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내용 나와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저게 지난주 이제 5월 24일 날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고요. 저게 어디서도 이슈가 안 될 수밖에 안 됐던 게 이제 크게 잘 안 보이는 건데 네. 저 이슈는 뭐냐면 어떤 누가 뭐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네. 법무부에서 그 국가 배상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불합리한 건 없는가를 찾다가 보니까 네. 저런 이슈가 발견이 돼서 스스로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각종 무슨 뭐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과거에는 이제 국가 보상 한 번으로 다 끝났는데 요새는 워낙 이제 이 소송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소송액이 산정되는 거를 보니까 만약에 뭐 20세에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뭐 생존 연한을 75세까지 봐서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어디 취직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평생 이 정도의 임금을 벌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예. 6억 8천만 원, 뭐 8억 9천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똑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여학생일 경우와 남학생일 경우가 다르더라. 왜? 남자는 그 기간 중에서 군대 간 2년을 빼더라. 네. 이거는 뭐냐면은 넌 어차피 그때 군대에 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2년 동안은 네 월급을 못 벌 테니까 우리는 민사소송에서도 2년을 빼겠어. 네. 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수로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2,680만 원 정도가 네.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2년 동안 벌 수 있는 수입인데 네. 저걸 왜 했냐면은 저도 이제 뉴스에서 못 봤어요. 네. 못 봤는데 20대 남성들이 많이 다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자기들 이슈를 이제 축구, 야구 뭐 이런 거 하는데 네. 거기에 올라오는 정치 글들도 가끔 있어요. 네. 거기 올라오는 정치 글들의 조회수가 보통 한 500회 네. 많은 것들 네. 2, 300회 정도 되는데 네. 저 내용을 압축해서 올린 게시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저도 알았는데 조회수가 몇 회인 줄 아세요? 뭐 한 5만 회? 오, 아시네요. 아 진짜요? 진짜 5만 회예요. 어. 그러니까 평균 조회수가 200개, 300개 나오는 커뮤니티에서 네. 조글은 5만 회가 됐고 아, 예. 상당히 20대 남성들, 예. 소위 말해 이대남이라고 하는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네.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걸 그럼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찾아봤는데 없어요. 네. 없어서 제가 이제 저 영상까지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네. 봤더니 다른 건 때문에 국가배상법을 개정을 하면서 네. 이것 말고도 필요한 게 없을까 찾아봤더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법무부가 발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 5년 동안에 법무부는 뭐였냐면 전부 정쟁거리들이 전부 법무부로 몰려들었잖아요. 네. 제대로 일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계속 맨날 법사위 불려가서 뭐 정치적 이슈가 되고 다뤄지고 김의겸 의원은 맨날
오늘 같이 저렇게 욕도 하고 조폭이란 말까지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하고 있는 어떤 장면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되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예.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반대로 진짜 군대에 갔다가 사망하면은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군대 가서 못 네. 본 것도 아쉬운데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군대를 갔다고 해서 그 배상액이 더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정말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국가에 봉사하고 더 손해를 보는 이런 그렇습니다. 결과니까. 예. 예. 그래서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아서 네. 갑자기 뭐 미사일에 또 뭐 압수수 한동훈 장관 뭐 압수수색 MBC 압수수색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으로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아까 검찰이라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 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한 겁니다. 그렇죠. 경찰 네. 압수수색입니다. 예, 제가 잘못 PD 수첩 때 검찰의 생거고 이번에 네. 경찰 압수수색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게시판에서 야 왜 검찰이라 그래 경찰인데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왜냐하면 근데 시작이 네. 이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인데 왜 김의겸 의원은 네. 한동훈이 보복한다고 합니까? MBC에다가. 그런 거 한동훈 욕할 땐 그런 거 안 따지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보복한 게 아니네요. 경찰이 한 거니까. 네, 네. 아이고 참. 예. 하여튼 요 문제는 결국은 저는 요 문제에 관한 한 요것은 언론 탄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임 무슨 기자의 취재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 기자가 이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 혐의, 어떤 예. 혐의를 받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